자, 그럴 때 이러한 시행을 두 번 반복하여 불이 켜져 있는 전구가 두 개의 룸. 전구가 두 개일 확률을 구하세요. 일단 전체부터 가자. 전체. 주사위를 몇 번 던지는 거야? 두 번.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룸은 1부터 6까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돼서 6의 제곱 36이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게 불이 켜져 있는 전구가 두 개 되도록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번 전구가 불이 켜져 있고요. 2번 전구가 불이 켜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6개의 전구 중에서 저 상태, 불이 켜져 있는 게 두 개의 전구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봐. 내가 첫 번째 얘를 선택했어. 그럼 꺼지는 거지. 또 얘를 선택했어. 다시 켜지는 거지. 원상 복귀할 수 있지. 또는 꺼져 있는 것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했어. 켜지지. 또 선택했어. 다시 꺼지지. 원래 상태되지. 세 번째는 첫 번째 켜져 있는 걸 하나 선택했어. 꺼. 꺼져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 켜. 그럼 켜져 있는 전구가 두 개 되는 거 아니냐? 케이스 세 가지구나. 첫 번째는 그러니까 분류를 잘해야 돼. 경우의 수를 잘 하시려면. 첫 번째는 켜져 있는 전구. 켜져 있는 전구 중 같은 전구를 두 번. 두 번 선택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꺼져 있는 전구 중에서 꺼져 있는 것 중에 같은 전구를 두 번. 켰다 꺼버리면 되는 거니까. 같은 전구를 두 번 선택하는 방법. 세 번째는 켜져 있는 전구 한 개와 꺼진 전구, 꺼져 있는 전구 한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각각의 케이스를 조지면 됩니다. 켜져 있는 전구 중에서 같은 전구를 두 번 선택해야 되니까 첫 번째 켜져 있는 게 이 두 가지라고 하면 얘를 선택하나 얘를 선택하나 상관없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럼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와도 되고 2의 눈이 나와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때 내가 1의 눈이 나왔다라고 치면 얘를 끄는 거잖아. 얘를 다시 선택해야 되지. 그래야 다시 켜지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선택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한 가지로 결정되지. 첫 번째 두 개 중에서 누군가 하나 선택했으면 두 번째는 그 선택한 걸 또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두 가지는 거야. 자, 두 번째 케이스 다르겠냐? 이 네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지. 꺼져 있는 거. 그러면 첫 번째는 네 가지지. 내가 얘를 선택했어. 얘를 켰단 말이야. 다시 얘를 선택해서 꺼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로 결정된다. 이게 네 가지다. 세 번째는 켜져 있는 전구 관계와 꺼져 있는 전구 관계. 켜져 있는 것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꺼져 있는 것 네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한 가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몇 가지 되니까 두 가지 돼요. 켜져 있는 전구 하나, 꺼져 있는 전구 하나. 근데 순서가 바뀌어도 되지 않나? 꺼져 있는 걸 먼저 선택하고, 그지? 켜져 있는 걸 먼저 선택해도 되지. 이걸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해도 되지. 왜냐면 6 곱하기 6으로 계산했으니까 순서도 관여하는 거잖아. 곱하기 두 가지지. 그럼 이게 네 가지 되니까 총 몇 가지가 되냐면 10가지가 되겠네. 그죠? 36분의 10이 되니까 18분의 5가 되겠습니다. 335번. 잠깐 이게 답이 맞나 보겠다.
잠깐만. 이게 왜 한 가지냐? 왜 잘못 가서 한 거지? 켜져 있는 전구 2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기 2가지. 꺼져 있는 전구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기 4가지지? 하나. 그 8가지죠? 잠깐 이게 순서가 고려가 돼야 되나? 예를 들어서 켜져 있는 거 1 선택하고 꺼져 있는 거 4 선택하는 경우와 4 선택하고 1 선택하는 경우 이게 다른 경우잖아. 곱하기 2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신 2가지에다 4가지 했으니까 끝난 거지. 이게 이미 순서가 고려되는 거죠. 8가지 그잖아. 왜 2가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선택하고 뭐 이쪽에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고 4개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8가지. 따라서 전체 확률은 이렇게 싸그리 더하면 얼마인가요? 14가 되나요? 36분의 14니까 18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33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좌석표가 이렇게 있는데, 좌석표가 여기 이제 자리가 몇 개 있어? 8개의 좌석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자리가 못 앉는 자리고, 이렇게 이제 가장자리에 8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학생 4명하고 남학생 4명을 저기 자리에다 배치시킬 거예요.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라는 멘트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원순열의 문제로서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자리를 지정을 해줬어. 여기는 1행, 여기가 1열, 그리고 여기는 1행 1열에 해당하는 자리고, 이 자리는 3행 3열에 해당하는 자리에 이름이 붙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푸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8개의 자리에 모두 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원순열의 문제로 풀면 안 된다고요. 직순열의 문제로 푸셔야 돼요. 저거는. 자, 그럴 때 뭘 거라고 했냐면, 이 남학생 4명이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이웃하도록, 2명 이상이 이웃하도록 할 확률을 봐라. 근데 자리를 봐. 2명이 이웃하고, 여기 남남, 여 앉으면 2명이 이웃하는 거고, 남남남 앉으면 3명이 이웃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 또 푼다고 남학생이 2명이 이웃하는 경우와 남학생이 3명이 이웃하는 경우로 푸는 건 되게 어려워요. 딱 봤을 때 이거의 6번을 구하는 게 훨씬 쉽지 않겠어? 남학생 2명 이상 이웃하도록의 6번을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도록, 그럼 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전체 확률에서 6번의 확률을 뺄 거라고. 자, 6번은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도록. 전체 경우에서는 얼마 되냐면 8명을 그냥 1열 배열하는 거지. 8팩토리얼 원순열이 아니라고.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남학생이 가장자리 4자리에 배치되거나 아니면 안쪽에 4자리에 배치되는 케이스 2가지가 있어. 일단 2가지에다가 가장자리에 남학생 1열로 배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 그러면 여학생을 여기에 여학생을 1열로 나열하는 방법 또 4팩토리얼로 때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전체 확률에 대해서 얘를 빼시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